오늘은 한번 혼자 술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일을 배우고 있는 단계고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돈으로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시골 갔다 오면서 고문에 가서 따온 시금치, 그리고 요건 오늘 저번 주 삼산동 농산물 시장 가서 오이지 하려고 사온 10개. 전 요만큼 먹고 나머지는 아빠 갖다 드리고, 메인 안주는 편의점 도시락. 그래서 마음만은 카스를 먹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기술자가 될 때까지는 필굿 소맥을 타 마십니다. 오늘 아파서 쉬었는데 내일도 갑자기 공사 일정 때문에 작업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또 쉬게 됐습니다. 이 현장직의 고민입니다. 돈을 모아야 되는데 빨리. 일단 한잔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육천. 저만의 냉장고입니다. 여기 동치미, 그리고 무장아찌 제가 만든 거, 그리고 고추장아찌, 마늘종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고마가 준 들기름 하나에 12만원인데 12만원에 먹을 사람 있습니까? 이게 진짜 백인데. 마늘, 푼마늘 장아찌, 그리고 푼마늘 김치 다 요 안에 있습니다. 저만의 냉장고. 저의 취미생활은 요리, 그리고 맛있는 거 한 끼 먹는 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한잔하시죠. 진정한 술은 소맥 아닙니까? 소맥? 이번에는 닭강정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닭강정은 빵가루만 만들었는지 닭의 맛은 미세하게 느껴집니다. 맛있어. 원래는 평상시에 뭐 넷플릭스나 뭐 영화 이런 거에 술 한잔 먹고 자는 게 취미이지만, 오늘은 한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잣말을 한번 읊조려 보고 싶어서, 저는 이혼도 했고 개인회생도 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지 않아야 될 것까지 겪어본다고 저도 느끼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잘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됐고, 제가 이제 87년생, 올해 이제 40살인데 그 전에 사업했을 때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 하고, 뭐 사업했을 때는 BMW도 타고 아파트도 있고, 1년에 해외여행 뭐 동남아든 사이판이든 그렇게 다니고, 항상 제가 술값은 내고. 저는 참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저보다 참치 많이 먹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아마 싼 참치 말고 참다랑어. 저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날 뭐 참치 머리 해체해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 이게 뭐
전에 있던 트레이너로 있었던 사장도 사기꾼이었고, 제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근무한 게 그 대치동에서 근무했는데, 사장의 급여를 계속 밀리고 돈을 회원들한테 밀려서 주고, 제가 막 피켓 시위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이전했는데 거기도 그 급여가 계속 밀려가지고 아내가 힘들어 했습니다. 제 아내는 근건 절약하고 항상 아끼고 명품 좋은 거 어쩌다 선물해줘도 필요 없다고 환불하고 100원, 10원 하나에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날, 물론 싸울 때도 자주 얘기하긴 했지만 결심하게 된 계기는 차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나였으면 당장 집에서 나와라 라는 그 말에 결국에 나중에 협의 이혼으로 하기로 했고, 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거와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는 조금 다른데, 뭐 제가 뭐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또 마침 또 사랑만으로도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더 앞으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자녀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아내의 마음에 오케이 해줬는데, 저도 조증 아닌 조증처럼 이렇게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그냥 싫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대리운전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냥 문득 어느 날 인력 사무실에 나갔다가 한 이제 2, 3일 나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헬스하는 근육이랑은, 노가다 근육이랑은 많이 다른 걸 알았고, 전 나름 힘이 셌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86kg 정도 되는데 보통 100kg 이상 나갔었으니까 아직도 뭐 이런 건 됩니다. 자랑은 아니고, 작년 11월 달 우연히 일주일 동안 나가게 된 데가 있었는데, 신호수라는 알바였습니다. 막상 나가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고, 그때 몰랐습니다. 그냥 꿀이다,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처음에 차에 탔는데 2명이 있었습니다. 잠깐. 운전자 측에 있던 뚱뚱한 분이 저한테 군대 갔다 왔니? 몇 년 군번이야? 그랬더니 입대는 06년도에 했고 군번은 07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다 군인 출신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라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전역한 지 10몇 년이 지났는데 단아가를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선배님은 몇 년 군번이십니까? 그랬더니 얘는 02 군번이고 나는 9 몇이라 그랬더라? 98인가? 하여튼 근데 그날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뭐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합니까? 이렇게 단아가를 쓰는 상황이 오면서 약간 소속감도 다시 생기기도 하고, 뭐지 이거? 근데 이제 며칠 나가다 보니까 너 왜 그러고 있니? 이리와, 3년만 군대 갔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그때 신호수 16만원에 이제 인력사무실 10% 빼면 14만원 정도 이렇게 현금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누구는 하루 14만원짜리 인생이고 누구는 하루에 40만원, 50만원 인생이면 그 인생을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당연히 들어서, 뭔가 어둠 속에서 나한테 등대가 된 그런 느낌이었고, 며칠 일하면서 이 선배들이랑 일하면 적어도 떨어져 죽진 않겠다, 떨어져 죽으면 그냥 내 팔자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돈을 이렇게, 내 운동과 일은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벌다가 노가다를 처음 하니까 온몸이 다 아팠고, 지금도 아프고 맨날 멍들고 파스 붙이고 적응될 때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인대 끊어질 것 같아서 나름 조절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가서 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에만 해결하면 되는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밥 한 끼 사 먹으려면 만 몇천 원 이상 돼야 되고, 두 끼만 해도 2, 3만 원인데 엄청난 세이브기도 하고, 사실 미식가입니다. 근데 맛있어서 먹는 거보단 그냥 배 채우려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덧 일당이 몇 개월 만에 올랐고, 오르면서 힘들지만 배우는 과정이 있어서 힘들지만 하고 싶었고, 이 선배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디로 지금까지 어디로 추락하고 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배들 만나고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하고 약간 양식보다는 한식을 더 좋아하고, 중식은 싫어하지는 않지만 일식을 좀 더 좋아하고, 근데 저는 결혼하면서 친구도 안 만나고 게임도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낚시도 못하고 웨이크보드도 못하고 이 억압되는 생활이 좀 많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됐습니다. 또 아내도 술을 못 마시니까 그냥 혼자 먹게 되고, 친구랑 먹어도 도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언제 와? 그러니까 이것까지 못 먹으면 저는 뭔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이 일을 하게 된 마음도 머리로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나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도 하는 것도 있고, 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떳떳하고 잘 사는 거 보여줘야 애들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일을 하라고 오라고 하면 다들 오줌 지린다고 무섭다고 못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힘든 걸 많이 겪었고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노가다판에 보면 젊은 사람도 없고 힘든 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죄다 중국인들, 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게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가다 근육은 확실히 헬스 근육이랑은 다릅니다. 이제 4월 30일 날 처음 그냥 아무것도 달지 않은 상태로 내려오는 걸 뽕바라고 하는데,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불러서 타라고 해가지고, 아예 더 뒤로. 호주 깜짝 남겨. 속마음은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는 괜찮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너 폈잖아 이러길래 바로 탔습니다. 탔고 그 선배가 옆에 있었고, 나를 내 마음을 살려준 그 선배 믿고 그냥 탔습니다. 생각보다 긴장하진 않았는데, 쏘는 게 겁이 없다니까. 그 다음날 3일 동안 좀 누워 있었고, 앞으로 계속 배워갈 시간이지만 그 선배로 인해서 내가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살고, 그 선배한테도 도움을 주고 싶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싶고, 그래서 지금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필굿 이거밖에 안 먹지만, 기술자가 되면 필라이트도 먹고 아사히도 먹고 사포로도 먹고, 또 작은 스쿠터 하나 사서 일본을 이렇게 전국 투어? 종주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한번 그런 삶을 자유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 말하는 것도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기도 하고,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 선배로 인해서 내 심장이 좀 다시 쿵쾅쿵쾅 뛰기도 했고, 로프 탈 때도 쿵쾅쿵쾅 뛰기도 했고, 제가 저희 팀에서 어른들 빼고 성인으로 나이가 세 번째인데 저보다 어린 동생들도 있고, 하지만 그 선배가 일할 때는 무섭게 하지만 일 끝나고는 한없이 착한 형처럼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지금은 아직 배우는 단계고, 저는 이렇게 빨리빨리 배우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긴장도 많이 하는데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까먹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타는 거 보면 뭐 겁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무서운데 겁이 없다고 왜 그렇게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는 또 같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팀 동생은 형님 안 무서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섭다고 달라질 게 있나? 내가 안 타든 내가 나가든 타든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탔어요. 뭐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도 뭐 쥐도 궁지로 몰리면 고양이를 물어 뜯는다는 말도 있듯이 제 스스로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든 살라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재밌습니다. 약간 도파민도 터지고 무섭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에게 꿈이 생겼다는 거. 물론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누군가는 회사에서 정신적으로 지치고 뭐 상사한테 휘둘리고 뭐 조기 퇴직하고 모르겠어요. 그 83년생부터 뭐 희망퇴직인가? 그거 뭐 한다고 그렇게 들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회사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도 현장에 오는 사람들 되면 다 바보 됩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 과정이 필요한 거고, 솔직히 힘들고 지치고 하는 건 맞는데 노가다라는 걸 제가 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흔히 생각하는 노가다라는 인식은 인생 최바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 다 집 있고 자녀 대학까지 다 보내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외로 뭐 술 먹고 뭐 유흥주점을 간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 빼고는 앵간한 사람들보다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또 살아야 했고, 그렇게 부모로서 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렇게 힘을 내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40대 또는 30대 후반 우리 80년대생들 구독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더 잘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참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고, 부조리, 라임 이런 것도 많을 텐데 우리네 삶이 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AI가 발전해서 점점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청년들은 청년 지원금을 받고 집에서 있는지 뭘 하는지 청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AI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경력직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고, 뭐 사자 직업들,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그런 사람들도 AI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고, 자영업자도 압도적인 그런 게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다 같이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맨날 뛰놀고 숨바꼭질하고, 그 방역차 돌아다니면 방구차 돌아다닌다고 그거 따라다니고 그랬을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미세먼지라는 말 자체도 없었고 사는 게 너무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착하면 호구가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악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40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저도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누군가가 내 잘못이 아닌데도 뭐라고 하면 그래라, 뭐 나는 신경 안 쓰니까 이렇게 넘기지만, 옛날에는 누가 뭐라면 씨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바로 나갔던 젊은 혈기였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무르 익는 과정 중에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인드 컨트롤. 저는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망하고 이혼하고 그런 것도 결국 제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목적이 어떻든 이렇게 된 거고, 우리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40대 80년대생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더 대기업 다니고 뭐 중소기업 다니고 다른 사람들도 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록하는 거. 저보다 윗세대는 다모임 세대, 저는 싸이월드 세대. 그거 아시죠 다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막 도토리 막 사고 했던 그 열심히 살고 애들 키우고 살다 보니까 40살이 되었습니다. 좀 허무합니다. 뭐 내 삶을 허무하다고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어느새 내가 이렇게 40이 됐다는 거. 우리 아빠는 내 나이 때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아빠, 엄마, 무슨 아버지야, 뭐 닭살 돋게. 저도 아직 어른 같지 않은데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30대 나는 계란 한 판이 될지도 몰랐고 지나가 보니 시간이 또 금방 가고 그러다 보니 40이 되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허리도 아프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목 디스크도 있고 안 아픈 데가 없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하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유튜브 보고 많은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힘들 때 쉬고 웬만하면 나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것도 혼자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저는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다들 꿈 꾸시고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촌 누나가 너 애들한테 그렇게 헌신하지 마, 다 바치지 마, 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얘기할까봐 높아심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을 조금 달리 가졌습니다. 나도 소중한 존재고 나도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나도 소중할 권리가 있고 나한테도 마음을 돌보려고 합니다. 요새 그 생각이 많이 좀 달라졌고 내가 있어야 애들도 있다는 거, 내가 없으면 내 가족도 주변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비참하고 돈이 없으면 지킬 수도 없고 저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혼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